전략 설정해 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 변동률이 그나마 나오는 게 LS 일렉트릭이 7% 8% 정도 움직인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 종목에서는.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이 대략적으로 5% 정도 움직인 거 이외에는 윗방향의 슈팅이 나온 종목은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 제외시켰는데 차익 실현했죠. 18만 5천 원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9만 6,200원 올라가면 올라갔으니까 11,000원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한 6% 가까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 괜히 팔았어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정점이 될 가능성은 뭐 제한적이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거래가 이제 둔화되고 질질질 밀리면 또 한 20%까지는 조정이 나와요. 최소 15에서 20, 뭐 25 요 정도. 머리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그런 흐름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아쉬움을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것 같다 해서 막 매동매매하시고 뭐 더 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럼 더 가는 자리면 제가 이제 알테오젠 정리하고 위로도 매수하는 것처럼 위로도 따라붙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뭐 계룡전기 같은 경우에 더 밑바닥에 있었는데 거기서 안 사고 돌려질 때 매수하는 것처럼 위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왜 못 사? 위에서 산다는 거는 그만큼 슈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막 바바바바바바바박 치고 막 날아가는데 보니까 수급이 막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 그러면 왜 못 사? 위에 사야지. 근데 오늘 안 산 거는 강세를 띠긴 하는데 어제 그제 들어온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했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개뿔 무슨 뭐 증권사 애널이 뭐 이거 26만 원 가요한다고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는 뉴스거리 만들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됐건 비중을 채워야 되는 외국인이 됐든 아니면 뭐 해치 물량이 들어왔던 건데 이제 매수 강도가 어제 그제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고 올랐던 부분이죠.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는 오늘 뭐 금요일 장세에서가 아닙니다. 뭐 금요일 날마다 뭐 거래가 없나 아니에요. 오늘은 어찌됐든 조금 시장이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 1.8%, 삼성전자 미친 영향력 21%니까 뭐 대략적으로 0.36, 0.4 가까이 0.37 뭐 이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0.37을 삼성전자 땡긴 건데 시장은 0.30 강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이제 오른 종목이 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이 다 조정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급락이 아니라 눌림폭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는 이제 포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제 수익 범위 봤더니 뭐 상상을 초월해. 와, 뭐 멋들어져 끝내줘.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지 저는 제가 생각해 소름 돋아요. 그 관계사 임직원한테 직원까지나 임원분들한테 다 보냈어. 야, 너희들 방송에서 혹시 이런 분 계시냐? 라는 뉘앙스로. 그랬더니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쪽은 대단하시네요. 그냥 대단하시네요가 아니라 그잖아요. 안 대단해? 난 소름 돋는데 어떤 누가 하이닉스를 55% 현대차 25% 이런 식으로 비중을 채워줄 수 있냐고. 6월 달에도. 어떤 누가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35% 현대차 25% 얘네가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차 사상 최대치 28만 9천 원 그리고 어제 28만 1천 원 찍고 실질적으로 26만 원 이상에서는 그냥 사상 최대치인 거예요. 현대차도. 그리고 뭐 KB금융 어제 뭐 8만 원대 훌쩍 넘겨놨고 그리고 HD 현대일렉 오늘 반등 나와서 이제는 약보합 수준인데 얘는 31만 4천 원이 사상 최대치예요. 31만 4천 원 사상 최대치 치고 눌림목을 받은 애를 6월 포트로 5월 말에 넣었어요. 이게 제정신이야 윤정두가? 제정신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 할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라고. 뭐가 아닌데. 경영도 넘기시고 이제 은퇴하고 크루즈 가서 케빈님이 부채 인수 방식으로 인수하시라니까 싸게 드릴게. 응? 방송사도 인수하고 싶으면 방송사까지 하나 잡아드릴게 제가. 야 지금 포스코 인터는 또 까불까불 되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린 거고 여기에는 뭐 알테오젠 수익이나 최근에 한미반도체 수익이 없어요. 한미 어디 갔어? 4월 달까지 마지막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해드렸고 13만 3,700원일 때 그리고 5월 달 포트에서는 한미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14만 원 근처에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 슈팅 나올 때 17만 4천 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다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과정에 6월 3일 날 공격을 한번 받았죠. 하나 정밀 기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정밀 기계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초대박 수익을 한번 월요일 날 냈고 6월 3일 날. 그리고 그때 한미반도체를 병행해서 과매도 권역 기술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14만 원 초반에 다시 산 거예요. 그 슈팅 범위를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18만 5천 원에 팔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19만 6,200원까지니까 지금 그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그 디자인 바꾸시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결론은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녹화 뜨기 전에 이제 좀 전에 매매 따라하기 방에 BH 전략 설정 잡아드렸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중간 호가가 또 비니까 그냥 툭툭툭 적은 물량이 밀리죠. 근데 매수강도 계속 유입되죠. 안 나쁘다니까 지금. LG노텍 그리고 BH 잡아 나가야 돼요. 어제 그제 계속 이번 주 HD 현대일렉을 비롯해서 이제 전력주들 잡아낸 것처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잡아낸 것처럼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매수가 좀 20만 원대 중반에서 안 나간 게 조금 아쉬웠던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할 이유는 없어요. 24만 원을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넘기면 고점 넘깁니다. 그리고 쟤도 슈팅이 나올 거예요. 24만 원, 25만 원 슈팅 나오면서 움직임 나오면 시가총액 10조짜리의 슈팅이라는 건 얼마야? 최소 5천억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돼요. 땡큐지. 농담해라 땡큐지. 전력주는 이제 가격 반발력이 바닥에서 나온 거야. 아무 이슈 없이 사실은. 그냥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력. 그거 즐기고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기준에 주력 포트folio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갑니다. 시장은 지금 4%대 수익이에요. 정확히 보시면 작년 10월 말 그 공포감에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던 그 시점이에요. 윤정도 전략은 전략 매도. 그렇게 해서 쉬세요. 재택하러 오셨다가 마음 상하고 돈 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까지 해칩니다. 전략 매도 쉬세요. 쉬시기 싫으세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종목을 압축하십시오. 어떻게? 8대2 수준으로 압축을 하십시오. 어떻게? 샤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8대2 기준에서 어떻게 설정을 했죠? 한 분은 그냥 나 하이닉스로 100%. 하이닉스 100% 산다는 게 쉬워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이렇게 비중을 높게 갖고 간다니 쉬워? 안 쉬워. 그냥 7월 말까지 2차전지 초대박 난 걸로 단타 친다고 막 한 10종목까지 깔아놓으셨다가 그나마 포스코 DX는 성공이 됐지만 그죠? 안 된다 했죠. 다 팔라고 그랬죠. 다 팔고 어떻게 하이닉스. 그렇게 해서 황태자님은 그나마도 강연에 오셨으니까 220만 원 내고 오신 거야 강연회를. 조만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110만 원 강연회로 할 건데 110만 원 강연회 해서 진입을 하셔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는 거야. 하이닉스 13만 원 편입 비중 100%.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만기 때 돈 필요하시다고 연장을 안 하셨어요. 근데 거짓말쟁이지 우리 황태자 선생님.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돈이 뭐가 필요해. 계좌가 이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 4월 달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계좌 또 있어요. 또 있으신데 이제 15만 원인가 16만 원에 파셔가지고 안타까운 거지 속으로도.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병행을 하라는데 안 했고 그래서 이제 4월에 오셨다가 하여간에 뭐 이래저래 얘기하고 6월에 복귀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바쁘셔서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야. 20몇 년을 일반 투자자분들을 뵀는데 혼자 하셔도 될 만큼의 장이 되다 보니까 매매 좋으세요.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수익의 극대화가 안 되고 계시겠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옥돌정님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뭐 1억 5천 손실 나셨다가 2차 전지 때 수익 막 내시고 너무 행복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10월 달에 무너지니까 단타 매매에 막 몰려 있다가 나 정신없어요. 그 8대2로 압축하십시오. 근데 이걸 못 하시더라고. 결국은 못 해요. LG 왁도 좋죠. 삼성 전기도 좋죠. 예전에 성우 하이텍도 좋죠. 막 이래 가지고
그 종목군들을 정리를 못했다가 결론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주력주를 슈잉으로 다 따라 팔아버리고. 이게 5월달 문자일 거예요. 아마 5월달에 문자 주신 건데 주력주를 슈잉으로 다 따라 팔은 거야. 그러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때 다 주력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하이닉스 55%, 옥돌정리는 80% 비중 들였는데 그 안 채운 거죠 그렇게.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45, 55 채우고 있을 때고 한미는 무조건 5% 채우고 있을 때고 현대차 25%. 그러면은 얼마였어요 이게? 10월 달에 13만 원, 17만 5천 원 평균 단가가 이거를 그대로 다 날려버린 거야. 지금 주가 이 주가보다 더 올라 있잖아. 근데 이걸 다 날려버린 거야. 고점이 이거보다 더 높잖아요. 22만 6,500원, 내는 28만 1,000원 고점이 다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게 마이너스 28%야. 2억 2천이 손실이야. 근데 과금하기는 아까운 거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떴죠. 그러니까 윤정도 얘기가 맞잖아. 저 기사도 안 봤어. 케빈님이 올려주셔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슈 범위들이 있는데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 이슈가 이제 중간중간에 불거지는데 연속성을 띄어야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고민을 해볼게요. 또그 편입 기준을 계속 잡아드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 표 작업 우리 해주시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그 기준이 10월 말에 가서도 2차 전지는 그때까지도 다 못 파신 분들은 속단편으로 다 때려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뭐 2000년부터 들어간 2차 전지를 7월 말에 정확하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지금 유료 회원님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20년씩 되셨는데 윤정도가 거짓말하면 다 뽀록 나잖아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7월 말에 7월 24, 25, 26일 날 싹 다 팔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말고 주신. 자, 그 라이브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 제가 끊어놓은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끊고요. 어제 그 장 마감 방송 좀 올려주세요. 응? 실시간 라이브 방송 좀 끊으세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포트가 시장이 20.94 올라와 있을 때 시장 20.94 올라와 있을 때 우리는 75.76 그리고 이제 1월 포트 기준 마찬가지예요. 1월 말 이후에 2월 포트 기준에 시장이 10.84 올라와 있을 때 48% 그리고 이제 4월 포트에 한미반도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3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은 오늘 것까지 0.5%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4.53인데 하이닉스가 좀 눌려 있더라도 35% 비중에서 눌린 거 요걸로 따지면 이제 45인데 지금 6월 달 기준에서는 6월 달 거 볼까요? 맞아? 그러면 5월 말에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말일 날 우리는 포트를 구성해서 올려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 5%가 채 안 돼 시장 상승률이. 우리는 9% 넘길 걸요. 넘길 것 같은데. 왜냐면 하이닉스가 조금 밀리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25%고 하이닉스가 35%인데 삼성이 1.6, 1.7, 하이닉스는 0.45,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 거기에 KB금융 1% 하락에 똑같은 5% 비중도를 갖고 있는 KB금융부터는 5%예요. 현대일렉이 어찌됐건 4.17. 그리고 BH는 마감에서는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지금의 오늘의 수급 범위를 보면 마감은 플러스일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유안타 슈팅이 나올 거냐 이 기준. 유안타 대단한 거죠, 쟤도. 못 들어줘요. 아주 시원하게 손절하고, 손절 한 10몇억 손실 나고, 그건 아주 시원하게 또 23,500원 평균 단가 그 이상에서 45만 주를 사고 한 100억을 아주 시원하게 또 추가 매수를 연이틀 소량이지만 들어오고 여기서 또 손절하려고 안 한다니까. 기관 투자자로 추정이 되는데 만기를 앞두고 해 그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익 범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문자 많이 나갔지만은 매수 문자가 삼성전자 나갔어요. 하이닉스 지금 낼까 말까 하고 있어요. 20만 원에. 근데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로 편입하세요. 녹화 방송 보시면. 그리고 현대차
27만 원 공방 나오면 편입하려고 하는데 아까 27만 4천 원에 매수엔 드렸는데 또 밀렸어요. 근데 뭐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이 주고 뭐 28만 천 원에서 갖고 좀 뭐 손실 나시면 계시면 분할 편입 더 해요. 더 하실 수 있어. 25%까지는. 그리고 이번에 신규 가입하셔서 50%를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상관없다 그랬죠. 그 전에 알테오젠 20, 30% 사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부터 슈팅이 뭐 얼마큼 날라왔던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정리. 근데 이제 슈팅이 워낙 세서 나중에는 정리하고 뭐 재차 뭐 편입하시더라도 정리했는데 어찌됐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조금 비중을 오버하시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예? 이렇게 잡아놓으셔야죠. 이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인 거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내 자산이 2억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 1억 그리고 1억은 변동성 매매. 어휴 변동성 매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 얘를 1억 5천 그럼 변동성 매매 25% 현금하고 포함해서 어휴 그래도 많아요. 그럼 얘 80% 아유 참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해줘. 가끔 보면은 뭐 현금 비중 얼마를 채우시고 아니 무슨 단타 치나?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 윗방향이잖아. 계속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흔들려도 계속 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위로 가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딱 해놓고 나머지 속된 편으로 단타 칠 종목 내일 아침에 매수할 종목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못 사지. 그런 수급 범위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황 판단하시고 이 정도는 항상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리먼 터질 때 그 이전부터도 현금 50%씩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으신 경우에 리먼 때 현금 50% 갖고 있었으니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때 바닥에서 뭐 매수하셔갖고 대박 나셨을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무슨 얘기냐면은 리먼 끝나고 다시 시장이 900까지 밀린 게 3000까지 올 동안에 그분은 항상 현금 50%야. 그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바닥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더 밑에가 있어. 그게 바닥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더 밑에가 있어. 그럼 바닥인 것 같을 때 현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더 밑이면은. 손절할 거야 일단 손절하고 또 현금 50%야?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민감해 하시지 말고 하여간에 포트폴리오 구성은 방한 기준은 1억이 있으시다 1억 그러면 1억 기준에 저렇게 포트폴리오 딱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금 가지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변동성 매매 혹은 뭐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대처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문자 삼성전자 문자가 2번 나갔습니다. 79,500원 8,500원 얘를 들어가서 오늘 슈팅 나오길 바래요? 바라지. 그래도 한 5%씩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아 주력인데. 근데 막 단타치로 슈팅 나오는 단타치로 들어간 거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기준에 매수사인 나가는 거 우리 주력주이기 때문에 문자가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단 말이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 전략이구나.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비중 오늘 채우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현대차 한 번 나갔죠. 274,000 원에. 유지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 사인 나올 정도로. 그죠? 뭐 5,000원 밀렸다고 손절해? 아니야. 주력인데. KB금융 오늘 8만 원에 매수사인 나갔죠. 지금 8만 원 공부하고 있고. HD 현대일렉 최근에 계속 매수사인 나가면서 오늘도 27만 원부터 나왔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뭐 28만 원부터 나왔나? 지금 28만 7천 원. 그리고 BH 오늘 꽤 나갔죠. 22,000원. 그 다음에 22,500원. 2번 나왔구나. 22,000 지금 350원인데 대놓고 사갑니다. 오늘도 마감 이후에 보면 최소 개인들 15만 주, 20만 주 이상 뺏겼을 것 같아요. 적은 물량 아니에요. 3,450만 주짜리니까. 슈팅이 얼마나 세게 나오려고 저러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V자형으로 세게 나올 거냐 아니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수베타시스가 5만 원 넘겼어. 아까 매수사인을 낼까 말까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LG노텍하고 이제 그 BH 매수사인 나왔으니까 같은 PCB 업체 기준에서는 한 템포 뒤로 보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47,000원인 매수 내고. 근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은 이제 입맛에 맞게 매매는 좀 하실 수 있죠.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살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성향이 틀리시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을 사라 그래도 아 싫어 LS 일렉이 더 가벼운데 왜 그래? 응? 그러실 수도 있잖아. 결론은 이걸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단계별로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 둘 슈팅이 나오고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슈팅이 나오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그래서 46,500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46,5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었는데 아 밀리네. 시장의 영향도 포함됐어요. 얘는.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시장의 영향 포함됐고 BH는 시장 영향? 뭔 개뿔 뭐 풀떼동 말 같지도 않은 애플이 1.9% 빠졌다고 애플발 영향에 그건 말도 안 돼요. LG노텍 10%에 얘가 17%인가 장중에 밀렸잖아요. 얘는 돌리지도 못했어 거의. 근데 그때 흐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LG노텍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LG노텍도 한번 보여드리긴 하는데 창구는 안 보여드릴게.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어찌됐건 주력은 BH로 돼 있으니까 BH 쪽에 6월 11일 날 유안타가 순매도로 41만 4천 주를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안타가 동시효과부터 개파랑 6%를 만들고 때렸는지 그게 F라고 뭔 상관이 있어. 애플 1.9% 빠진 거고 얘 6%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결과는 쪽으로 막 개장 전에는 막 LG노텍 그리고 BH가 최대 수혜줍니다. 막 기사 올랐다가 주가 박살나니까 거봐 LG노텍 안 되니까 애플 안 되니까 다 죽었잖아 막 이렇게. 아니야. 유안타 하나가 그냥 때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금융 두 개가. 그러니까 둘 중에 제가 볼 땐 둘 중에 한 군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한 군데서 개파락을 만든 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기를 앞두고 뭐 상품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팍 그래서 거기서 막 쏟아지는 물량을 다른 쪽에서 일단 받아갔는데 11일자 매수를 제가 그냥 빼버렸나? 빼버렸구나. 11일자의 매수 기준을 나중에 보세요. 누적적으로 순매수 보면 되니까. 저거 매도한 거 잘 보시면 외국계 창구 거의 없죠. 골드만삭스 정도 있고 뭐 메리츠가 좀 있긴 한데 왼쪽 매도에 12일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유안타가 45만 주를 사요. 그리고 하나금융도 14만 주를 샀네. 좀 미친 거죠. 쟤네들 내가 볼 때는 쟤네들 상품 하나 정리한 거야. 이게 처음엔 연기금인 줄 알았는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누적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쌍끌이로 한 8, 9%를 샀거든요. 저거 뭔 물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한번 청산하고 재편입한 거지. 근데 하필이면 얘네가 청산하고 그 다음날 시장이 너무 뜨게 시작이 되니까 받아내고도 뭐 떨어지는 물량을 받은 건지 하여간에 뭐 말 많이 하면 뭐 하겠어. 결국은 뭐 시세가 나오면 야 윤정도가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응?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일 오늘의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도 유안타가 사요. 아니 정신 나간 애들 개파랑 6%에 17%까지 지들이 때려서 하나금융투자랑 밀고 내려가더니 다음날 바로 사더니 그 물량을 와닿지 않죠. 60만 주 둘이서 60만 주면요 3,45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은 1.6%씩 막 산 거야. 팔고 사고를 하루에. 근데 조금 어이구 뭐야 이수페타시스 플러스만 되냐. 야 이거 잠깐만요. 그럼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급격히 줄여놨든지? 조금 전에 프로그램 26만 주 매도였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했는데 이거 뭐야 프로그램은 더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수주 공시가 떴나? 그럼 여기서부터 오버슈팅 나오면은 아쉽더라도 한미반도체처럼 차익 실현합니다. HBM, 엔비디아 납품 전망의 8만 전자 회복 거기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슈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얘는 뭐예요? 이수페타시스 보도 자료 있는지 보고서 자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서가 장중에 나온 경우는 좀 드물고 차익 실현 뭐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왜 억지로 막 차익 실현할 필요 뭐 있어? 누적적으로 좋은데. 그래서 이 그 BH 같은 경우에 이런 수급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어제는 오히려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가 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유안타가 41만 주 매도에 어제 45만 주 12일 날 45만 주 대사고 하나대투는 단타로 뭐 둘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
CLSA 유안타가 매수를 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아마도 11일 날 12일 날 들어온 물량 뭐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나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매도 창구의 주도적인 역할은 국내 창구 위주인데 삼성이 한 100만 주를 팔았어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보름 동안에. 그 100만 주가 무슨 물량인지 모르겠어요. 3%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주를 팔았는데 그 물량이 시장에 다 소화가 됐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단가가 22,000원대 중반, 거의 23,000원입니다. 그들이 슈팅한 부분이 있으니까 23,000원대 이상. 응? 근데 주가는 지금 할인이야, 할인. 응? 그리고 어제까지 누적 수급은 JP모건이 75만 주, 유안타가 57만 7천 주. 이건 매우 좋은 거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한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다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를 제가 잘못 잘랐어. 요 부분을 요 위에를 빼고 뭐 빼고 잘라야 되나? 뭐 어떻게 돼야 돼? 하여간에 얘는 왜 이렇게 나오지? 종목명도 안 나오고 희한하네. 하여간 다시 잘라주세요. 못 자르겠으면 저한테 화면 번호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JP모건이 소폭 더 샀고 유안타도 더 샀고 근데 오늘은 외국계는 이제 안 보여요. 순위는 안 보여. 근데 지금 보시면 BH가 유안타에서 어찌됐든 순매수 우위입니다. 최소 4만 주 이상 사고 있는 거야. 매도는 모르지. 무책임해. 뭘 무책임해. 코스콤에서 전산을 안 써주는데 장중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시스템 갖다 쓰세요. 돈 내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코스콤 한국전산본부였던 코스콤이 이 내역을 각 증권사에 쏴주지를 않아요. 5번 쏴줘요 하루에. 장중에 5번 쏴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해. 그리고 마감 때까지 이게 누락돼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26만 6천 주인데 프로그램 매수는 16만 5천 주거든요. 그래서 순매도가 10만 주란 말이죠. 근데 지금 수급 보시면은 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외국인 혹은 기관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외국인이 이걸 써요. 자, 외국인 13만 주 매도분이 안 잡혀. 누락된 거지. 기관이 매도했을 수 있지 않냐. 6만 주. 그러면 합쳐봐 20만 주. 그러면 6만 6천 주 어디 갔어? 없죠. 거기다가 매수로 따지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어찌됐건 지금 얼마 들어와 있어요? 16만 5천 주. 거의 외국인이 쓰는데 누락돼 있죠. 기관이 쓴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거의 제한적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그 흐름에 있어서 프로그램 쪽이 10만 주 매도하고 있지만 한투가 개인이 선호하는 창구 아닙니다. 한국투자증권 그죠? 그쪽에서의 누적 수급이 확대되고 있고 11만 주 이상. 그다음에 유안타는 그 순매수 창구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매수 창구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도가 얼마큼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본다면 4만 주 이상은 샀구나 이렇게. 한투는 매도 창구 3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순매수가 12만 6천 주. 그다음 하나대투도 모르는 거지. 매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5위 안에 한 번도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DB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합니다 해가지고 메이저 케이블 TV에서도 돈 받고 팔아요. 나쁜 친구들이지. 윤정도 애교줄 건 그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 그건 시청자들 기만한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그걸 팔아먹어. 증권사 지들이 안 하고 계약한 업체가 그걸 마케팅해서 팔아먹으면 그걸 그냥 인지하고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저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하지? 안 나오는데 데이터를 안 주는데 코스콤이 몰래 빼온다? 그럼 불법이지. 그래서 수급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수페타시스를 그래서 방금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수페타시스 기준에 매수는 안 합니다. 수급이 좀 불편해요. 이 기준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시장이 무너져서 동반적인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작년 11월 이후에 수급이 슈팅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밀려버린 거야. 근데 저 정도 밀리면 됐지. 아니야. 고점 46,500원에 저점이 35,000원까지 밀린 거야. 깨졌지 35,000원이. 34,750원. 그럼 얼마예요? 계산 실제 해볼까요? 34,750원? 34,750원. 머리가 안 좋아졌어요. 저도 못 외워.
마이너스 34,750원 나누기 34,750원 해주면 얼마예요? 34,750원으로 나누면 안 되지. 30%가 아니지. 46,500원으로 나눠야지. 마이너스 34,750원 나누기 46,500원. 25.26%, 25%가 빠진 거야. 25%가. 정신 나간 거지 뭐. 농담이 아니라. 이때 이 수급이 8% 정도 들어온 건데 일부 나갔잖아요. 일부 나가고 어찌됐건 매수평균 단가가 36,000원인데 그 이하로 내려온 거야. 와, 속단표로 미치는 거지. 뻔히 알고 있는데 시장 밀리고 그것도 4주를 뺐어요 얘는. 속전속결로 그냥 한 방에 빵 빼고 그냥 과도하네 하고 돌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팍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는요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신고가까지 네 주. 근데 우리는 저렇게 네 주를 못 기다려. 5%의 주력이면 기다리는데 매매 따라하기 방은 저걸 어떻게 기다릴 거야. 그래서 결론은 변동성의 기준을 보자. 아쉽지만은 거래 터질 때 다시 들어가자. 이런 전략을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점에서 LG이노텍이 25만 3천 원 공방 나오면 매수에 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평상시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변동성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유안타가 정신 나간 애들이. 근데 유안타가 때린 물량은 LG이노텍에는 큰 영향을 못 줘요. 저쪽에 BH 같은 경우에는 1.3%의 하나대투코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맥없이 26,700원까지 찍고 내려온 흐름이어서 로스콘 물량들이 막 쏟아진 것도 있단 말이야. 기계적인 로스콘. 그걸 밑에서 쓸어 담아갔지 또 손바뀜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애플의 상상을 초월한 7%의 폭등.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지금 1위로 재등극했습니다. 5개월 만에. 그런 애플이 7%. 그러다 보니까 갭 상승 18%. 거기서 한번 쳤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본 거죠. 위로. 안타깝게 이제 뭐 다시 이 자리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위든 아래든 한 방으로 튑니다. 그잖아요. 2013년 이후에 주봉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2013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변동률이 나온 적이 없어. 주봉 기준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틀 건데 그게 뭐 주문 실수로 일시적으로 툭툭 아니야. 거래가 터진 거지. 물론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는 LG이노텍이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흐름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요 거래량이 눌러서 보여드리는구나. 요 거래량이 23년 이후에 터진 적이 없는 거래량의 저 변동성이 2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던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위든 아래든 형성이 된다. 위든 아래든. 근데 지금은 애플발의 흐름이 있죠. 위에요 아래요? 위지. 9월까지는 위라고 보셔야죠.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산 게 4%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그 말하는 사이에 25만 4천 원 됐죠.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만 3천 원에 공방 나오면 들어갑니다 했는데 3천 원 방금 나왔잖아. 그 매수세 내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중이어서 한 템포 봐야지 했더니 지금 4천 원, 4,500원이야. 툭 건들고. 그 1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차이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최저점, 최고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형성되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치고 들어갔는데 치고 돌렸는데 BH는 바보 마냥 못 갈까? 슈팅 나오죠 BH도 지금. 그러면 얘도 문자 나가? 아니지. 얘는 22,500원에 마지막 문자 나갔는데 BH는. 그럼 언제 나가? 22,750원 고점이 뚫리면 우리는 1% 단위에서 문자 나가잖아. 그러면 세 번째 문자니까 막 무지하게 많이 매수할까? 아니지. 5% 비중만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없는 분 채우시고 있는 분은 유지입니다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LG이노텍이 수급 범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급이 4%. 저 4%의 수급이 올려드렸죠? 얼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4월 24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4위입니다. 죄송합니다. 7위. 얘가 시가총액이 7위는 아니잖아. 그죠? 얘가 시가총액 7위는 아니잖아. 근데 LG이노텍이 지금 7위의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형성하고 있어요. 대박이 아니야. 초대박이지. 초대박.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16만 주. 얘가 지금 2,300만 주짜리인가요? LG이노텍이? 응? 2,400? 혼나 애들 윤정도도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주식수도 제대로 2,366만 7천 주네. 그러니까 2,370만 주, 2,400만 주 가까이. 4%가 매수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않아요. 4%면. 유통 물량이 얘는 없잖아. BH는 대주주와 외국인이 합쳐서 50%, 얘는 외국인과 대주주가 합쳐서 74%입니다. 근데 거기에 4%가 또 들어왔어.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걸 악을 쓰고 몇 번씩 장중에 세뇌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 윤정도 얘기 듣고 조금 안심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보면 훅 밀려있어. 짜증 이빨 나고 에라 모르겠다 때려버리고 한미반도체 많이 밀렸는데 저거나 사야지. 그러면 그게 내동매매가 돼요. 한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미도 슈팅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게 내동매매가 돼버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BH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에서 누적 수급 순위가 이렇고요. 그리고 11일까지가 320만 주인데 지금도 320만 주야. 그리고 고르게 샀어. 전체가 다 샀어. 윤정두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외국인 기관 쌍끌인데 기관도 그냥 투신, 사모펀드, 보험, 연기금 싹 다 샀어. 매수평균 단가가 22,547원인데 아니지. 저건 11일까지고 더 올라와 있지. 더 올라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손바뀜까지 상상을 초월하지. 저는 슈팅이 다음 주 기준에 원래 이제 주 초반까지 3만 원을 받는데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그렇게 되려면 어제 23,500원 그리고 오늘 25,000원 이상 이렇게 올려놨어야 돼. 그러면 이제 20%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어제 뭐 강보합 수준 정도뿐이 그리고 오늘 뭐 보합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LG 이노텍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까지 못 들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현대차가 가야 현대모비스가 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한미반도체가 가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가야 그 밑에 애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LG노텍이 먼저 가서 이제 그 추이 추세 애플 관련된 종목의 추이 추세를 잡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머지 애들이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대장이야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슈팅 범위의 강도가 세질 수 있는 쪽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이 대놓고 저렇게 대놓고 잡아가고 있는데 저걸 놓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계산해 볼까요? 54,900원까지 올랐잖아요. 바닥 얼마 찍고 시가총액 3조 얘보다 더 커 4주 만인데 54,900원 마이너스 얼마? 34,000 그쵸? 750원 나누기 34,750원 4주 만에 한 달 만에 60% 한 달 만에 60% 작아 저게? 저 수익이 작아요? 시가총액 3조짜리에 6,320만 주짜리 지금 기준에 어제 마지막 무렵에 51,000원에 매수한 드리고 오늘은 멈춰 있었죠. 지금도 멈춰 있는 거야. 녹화하다가 한미반도체를 놓쳤어. 한미반도체 수급 무시하고 프로그램 좀 매도 좀 나오더라도 18만 원 수준에서 매수 고민해 봅시다. 샀으려나? 16만 주. 그때는 16만 주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다시 18만 원 이탈되면 그때 고민할 거예요. 왜? 어제 18만 5천 원에 차익 실현 잘 해놨으니까. 무조건 사느냐? 아니라니까. 왜 무조건 사? 이틀 연속 날아갈 때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날아간 거지. 얘가 뭐 오늘 프로그램 매도니까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고점 대비 7%. 아니 올라갈 때 이틀 만에 15%씩 올라왔는데 또 바닥 찍고 윤정도 말 들으니까 바닥에서 뭐 40% 올라왔는데 고점 찍고 7% 그냥 아작 나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전략대로만 움직이시면 돼. 전략대로.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나 조금 전에 그 수익 범위도 내가 좀 갖고 가고 싶고 수익도 내고 싶고 오케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셔서 어제 주력 포트폴리오 이거 다 그냥 오픈해드려. 요것도 유료 회원 전용으로 올려주세요. 이런 거 중요하니까. 나중에 회원분들께서 이거 보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중요한 종목 정보는 맨 위에 회원 전용으로 다 올려놓으세요. 밑에다 이제 오픈도 해드리는데 오픈해드리는 건 다 밀려서 넘어가니까 회원 전용은 안 찾고 그냥 회원 전용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이게 뭐 1,000얼마인가? 우리 그 회원 가입이 이게 1,000얼마인가 뿐이 안 돼. 어? 유튜브에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차익 실현까지 다 있잖아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자산 규모가 1억이신 분들은 1억 이상이신 분들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는 접속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VV로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을 때 접속을 하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또 이런 설명도 듣고 아 이렇게 편입하는구나. 그렇게 기준이 잡히셔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 아니면 함께 잘 움직임을 가져가시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잘 잡혀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유료방에도 이제 이 공지사항으로 이걸 올려드리잖아요.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 때 기준에 어제 포트폴리오 어제 어디 갔어? 어제 마감 방송 아까 저한테 올려주셨죠? 그거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아 여기 있다. 주력 포트폴리오 어제 거가 1시간 40분 해놨는데 그 녹화 잘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거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아까 이제 뭐 가격 고쳤었나? 안 고쳤구나. 79,900원. 주력주부터 문자 다 나갑니다. 오늘 종목 단 한 종목도 지금 신규적으로 편입한 종목이 없어요. 다 기존 종목에서의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손이 간질간질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왜 못 들어가는지 윤 정도는 쫄보라 못 들어가죠. 당연하지. 쫄본데 어떻게 들어가 내가. 현대일렉트릭 들어가야 못 들어가. 들어가지. 왜? 들어가기로 약속했잖아. 29만 2천 원 넘기면. 그럼 오늘 HD 현대일렉은 네 번째 문제인가요? 그러면 LS일렉트릭도 다시 고점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LS일렉도 개별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LS일렉이 수급이 월등하면 한 5만 주 이상이면 3만 5천 주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자는 텀을 주고 사인을 냅니다. 지금 LS가 먼저 움직인 건지 아니면 HD 현대일렉이 먼저 움직인 건지는 지금 제가 완벽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메타방 같은 경우도 개장 초에 어떤 거 들어갈까 갈팡질팡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1,000억 이상이었고 마지막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벌써 2시예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지금 6% 가까이 되는데 30만 원 수준까지 한 8%에서 더 세게 올라온다면 한 뭐 15%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누적적인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해야 돼요.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메타방의 기준은 멈춰지는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LS일렉트릭도 10% 넘기고 눌리면 차익 실현할 건데 LS일렉이 일단은 3천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7%면은 그래도 0.5, 1%씩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유통 물량도 뭐 좀 제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0.5, 6만 주죠. 그러니까 대략 명목 그 수량 5만 주 정도를 설정을 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윤정두가 이번 주의 기준에 변동성 나온 거는 이제 어제 그제는 한미반도체고 월요일 기준이 알테오젠이었나요? 당일의 변동성 종목 그 대부분 다 라이브 방송에서 또 문자에서 다 잡아내 드렸고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죠. 뭐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전력주 이제는 가야 된다. 월말에 얘를 왜 여기다 넣어놨겠어? 월말에 HD 현대일렉이 31만 4천 원이 최고점이잖아요. 사상 최대치.
근데 30만 천 원에 주력주로 넣어놔.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그게 윤종두예요. 누적 수급 보여드리고 미국의 정책 설명드리고 AI 관련된 뭐 전략 그거는 명분이고,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기아 부분에 12만 2,300원 현대차하고 병행하십시오. 그런데 당분간 계속 현대차 위주로 매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만도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얘는 뭐 거래가 없어요. 뭐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내고 싶어도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수급은 좋아요. 어제만 만기일 영향인지 비이성적인 좀 흐름에서 흘러나왔는데 뭐 만도도 이렇게 보시면 뭐 자 LG노텍 매수 또 나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만 주의하십시오. 문자 나온다고 계속 매수 기준 잡으시면 안 되고 비중만 잘 지키십시오. 자 만도 어때? 만도도 과하죠. 슈팅 내놓고 슈팅 내놓은 수급이 빠진 것도 아닌데 그냥 지 혼자 또 곤두박질 치고 있어.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대로 또 감싸 안해요. 다만 거래가 없어. 얘는 주력주도 아니고 수익 종목에 거래가 터질 때 들여다봤는데 양봉이어서 안 팔았을 뿐인데 좀 많이 맞았어요. 이번에 들어간 물량은 처음 들어간 게 35,000원대고 많이 맞았어요. 뭐 거래가 없으니까 거의 안 들어가셨으리라 보긴 하는데 마무리 잘 해드릴 거고 제한적 거래 속에서 일부 편입 기준을 설정 잡으실 수 있다. 아까 43,000원까지 드렸어 매수세를. 그리고 LG 이노텍의 기준은 지금 어제가 24만 5천 원이 종가잖아요. 지금 25만 6천 원 공방이야. 좀 전에 7,500원까지 움직였죠. 우리가 매수세 난 게 25만 4천 원에 냈죠. 7,500원 뚫리면 어떻게? 매수 또 나갑니다. 아,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5% 이상 안 산다니까. 그 정도만. 이 주력주부터 채우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주력주 다 채웠는데 얘 한 주도 없다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럼 다른 것 중에 거래가 없는 애부터 정리. 그럼 예를 들어서 만도가 있어. 안타깝지만 꼭 얘를 사야겠다. 그럼 만도를 정리하는 거야. 매수만 드리는 게 아니야. LS 사고 싶어요. 그러면 LS하고 재룡전기하고 오늘 재룡전기 7만 1,000원에 매수 나왔고 앞부분에 좀 높게 나왔어 얘가. 그죠? 7만 4,500원. 그럼 얘를 정리해서 그러면 LS 하는 거야. LS를 꼭 사고 싶다면. 근데 방안에서는 압축하세요. 이동하세요. 그걸 안 한단 말이지. 왜? 똑같아. 어차피 같이 움직여.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어. 얘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엔 제가 먼저 가고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보셨잖아.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만약에 6만 주 그리고 그 이상 10만 주 단위 이렇게 해서 뭐 수급이 들어오는데 눌림목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 땡큐하게도. 그럼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한미반도체 없지. 알테오제는 왜 없지? 알테오제는 우리가 매도 사인 나간 적 없잖아. 여기서 나갔나? 잠깐만요. 내가 확인해봐야 돼. 이렇게 정신없는 윤정도는 아닌데. 알테오젠이 왜 없지? 알테오젠. 매도 사인 나가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했잖아. 그죠? 마지막 문자가 비중 유지해가지고 27만 7천 원. 그리고 알테오젠 27만 3천 원, 27만 7천 원에 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평균 27만 5천 원이라고 기준 잡고 11,000원이 빠져있네. 한 4% 손실이네. 그죠? 유지. 그 직접 문자는요. 25만 5천 원이 마지막 문자. 아니다. 26만 원 문자도 있었네. 26만 7천 원도 있었고. 그래서 차익 실현 이후에 요 단가에 지금 매수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하겠지만은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하기엔 좀 다소 또 애매해요. 아직 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슈팅 범위들 나올 수 있어요. 복귀 교육해 보면 하나 엔진이 변동이 나와서 검색기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부착이 됐죠. 그래서 요 하나 옵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다 없어지고 현대 일렉 그리고 이제 수식 범위를 추가적으로 저건 이제 930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봐야죠. 그리고 VI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간 쪽은 이제 안 튀어나오는데 오늘 뭐 사조 대림 같은 경우 상한가도 뭐 개장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검색기에서 나오더라도 제가 거의 안 올려드리고 그래도 3천억 이상짜리 또 뭐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 뭐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지금 13시나 15시 기준에서는
SKC가 또 변동이 나오네요. 어제도 슈팅이 좀 있었는데 얘도 관심은 갖는데 나머지가 좀 애매해요. 나머지가 지금 15시 걸로 컨텐츠 방에 똑같은 거 올려드렸는데 나머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보시면은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거래가 없어서 좀 늦게 떴을 거예요. 그래서 6%라서 이제 뭐 0.34 이렇게 돼 있고, 요 부분에 이제 이왕 뭐 녹화 좀 길어진 부분에 있어서 BH를 지금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어? 상황에 따라서 뭐 빠르게 대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 원체 제가 볼 때는 원체 지금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웅크러진 그 상황 속에서의 LG노텍과 LG노텍 또 넘어갔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중에라도 또 뚜렷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8,000원으로 발송을 합니다. 8,000원. 그렇게 해서 LG노텍. 오늘 장중에 뜬금없이 여태까지 PPT 단 한 번도 안 만들었던 종목을 장중에 아까 자료 막 올려드렸죠. 왜 그랬을까? 뭘 왜 그래? 지금 이 자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VVIP방, VIP방, 문자방, 매매 따라하기방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근데 LG노텍은 11일 날 매수 사인을 23만 원의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최근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밑에 내용도 다른 애들은 이렇게 다 최근 이슈 있는데 없어. 최근 이슈 이것 좀 더 보강 좀 해주세요. LG노텍. 응? LG노텍 증권사 보고서하고 보도자료 갖다가 그리고 점심시간 쉬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쉬어요. 쉬고 나서요. 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다 이렇게 자료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냥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일 날도 먼저 말씀드렸어요. BH가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오히려 LG노텍이 더 빠를 수 있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얘가 대장이다. 그래서 그 기준.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지금 빠져있는데 알테오젠을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보니까 어때요? 수익 종목까지 다 봐도 훌륭하죠. 시가총액 1조 수준까지 올라온 BH를 주력으로 넣는 거 그거 빼고는 다 1조 이상의 변동성 매매 기준은 전부 뭘로 해요? 10조 이상짜리에서 더 강도 있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어제 알테오젠 슈팅 나왔을 때 뭐 작은 슈팅이지만 슈팅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눌릴 때 그때 차익 실현을 좀 해드리지 못한 거 그게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 거하고 뭐 지금 현재 위치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아까 40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어요. 플러스 반전되는 그 시점의 흐름까지. 얘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어? 얘도 같이 묶어서 본다니까. 지금 우리는 PCB 업체 3개 묶어서 볼 거예요. 애플 발령량 9월 달까지. 너무 멀지 않아요? 아니지. 7월 달에 실적 나오잖아. 7월부터 해서 실적철 아닙니까? 지금의 수급이 BH 안 들어올 것 같아. 사상 최대치 실적을 좀 내고 있는데 저평가에서 이스페타시스 실적 개선폭 마찬가지. 됐죠? 요만큼에서 더 길어지면 또 하루 종일 얘기해. 윤정도 말만 많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얘는 오늘 차익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종목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없어요. 주력주 6개에 이건 이만큼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뭐 윤정도가 어디 뭐 쓰레기들처럼 뭐 100개씩 뿌려놓고 하나 올라오면 대박 났어 이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입하고 나면은 내가 들었어. 다른 분한테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종목이 100개건데 근데 자기 종목은 다 빠졌어. 고객들 종목은. 하나 상한가 가면 막 대박 났다고 난리를 친다. 이러면 몇 명 또 상한가 낸 사람 있잖아. 그러면 몇 명이서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 가입한 사람이 나도 저런 날이 오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만기 때 되잖아요. 계좌 박살나 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리고 결론은 소액 저가 상품 가입했는데 환불해 달래기도 귀찮고 환불도 걔네들이 안 해주고 당연히 기간 지났으니까. 그리고 수익이 얼떨결에 수익이 났어. 그럼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일 같아. 그러니까 연장해. 결국은 또 다 박살이지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소형 잡주 이유도 없는 거 변동이 나왔는데 프로그램 슈팅이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됐다가 감당 안 되죠.
한국가스공사도 2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메타방에 위로 올려놨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0조 넘겼잖아요. 다시 12조 3천억이야. 위로 옮겨놨는데 얘네들이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적은 그 프로그램 물량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1억 9,500만 주 이런 종목군들이 적은 물량에도 22만 주 매도해서 매도 물량 줄어드니까 다시 또 플러스 강세. 근데 가스공사는 이제 20만 주까지 들어왔는데도 눌려 있어요. 0.2% 들어온 겁니다. 눌려야지 뭐 여태까지 슈팅이 얼만데. 나중에 차분히 볼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오늘 현대일렉의 슈팅 그리고 LS일렉의 슈팅. 그러니까 전력주의 슈팅이 나오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갭 상승의 슈팅이 나오면 불편함이 없잖아. 거기서 따라붙는 건 불편한데 이미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편함이 없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BH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손바뀌면 충분하고 프로그램 매도 다 받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23,500원에서 24,000원 거래 없이 3에서 5%. 그 정도만 딱 갖다 놓으면 그럼 그 정도 갖다 놓으려면 LG노텍 얼마나 했어요? 26만 원 정도면 고민해 본다 그랬잖아요. 뭐를 거래대금도 이왕이면 좀 실려야 되겠고 뭐 이런 거 고민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이면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굳이 차익 실현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캔들이 너무너무 이뻐 주봉이. 그러면 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이는데 왜 그럼 BH나 이수베타시스를 정리해서 LG노텍으로 안 가느냐. 그 논리예요. 현대차를 가지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 비중은 5%로 가져가잖아요. 그 5% 범위에서 한미반도체 변동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차익 실현 재편입으로. 응?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재편입을 안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계속 내리매수. 신규 가입자 수는 그냥 계속 매수. 끝까지 매수. 이거 안 팔아요. 단타 치는 거는 다른 걸로 치십시오. 끝. 그러니까 LG 이노텍 5%에 BH 뭐 이수베타시스 이렇게 5%인데 LG 이노텍의 평상시 변동률이 제한적이잖아요. 이번에 슈팅 나온 거고. 그러면 분명히 어느 쪽으로든 튄다 그랬는데 위든 아래로인데 위로 보죠. 그러니까 위에 고점 27만 2천원을 넘기리라 봐요. 다음 주에. 그걸 넘겼을 때 고맙게도 슈팅이 나오면 얼마까지? 30만 원 수준까지 보는 겁니다. 30만 원 수준이라서 30만 원 넘기는 게 아니라. 왜? 일주일의 변동률의 크기가 20%씩 나온 적이 드문다니까. 그게 나오려면 이제 7월의 기준에서 이제 LG노텍은. 그러니까 LG노텍은 강세를 띠는데 얘처럼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세를 띠는 거야. 계속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강세를 띠는데 어떻게 떼요? 그냥 슈팅인 거지. 막 못 가다가 슈팅. 못 가고 횡보하고 있다가 제한적으로 가다가 슈팅. 그리고 하이닉스를 올라가는데 지 혼자 막 눌리고 있다가 슈팅. 이게 조금 눌린 게 아니야. 한 20%씩 눌린 거야. 15%씩. 15만 3천 원에서 얼마까지? 12만 5천 원까지. 그러면 얼마 밀린 거야? 한 2만 8천 원? 15%? 절대 매출이 1조 분이 안 되는 애가 시가총액이 지금 17조. 전체 시장 시가총액 어제 18위까지 올랐어요. 알테오젠이 15조까지 올라오고 시가총액 2위까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40조를 넘기면서 지금은 말고 지금 13조고 40조를 넘기면서 에코프로 BM 50조 넘기는 그 흐름과 함께 두 종목이 90조. 그 90조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긴 거야. 40조를 넘기면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에 맞먹고 현대차가 그때 시가총액이 40조 안 된다 그랬을 거야. 근데 어때요? 꺾일 때. 역 V자형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오나요? 그렇게 안 내려온다니까. 알테오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잖아요. 윤정두가.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이런 애들. 실적 없는데 거품 나와 있는 애들. 내용도 없는데 그냥 막 슈팅 나오는 애들. 그냥 수급 논리를 막 잡아 끌어올리는 애들. 제일 쉬워. 6월 들어서 프로그램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그냥 쭉쭉쭉 땡겨. 제일 쉬워. 근데 지금 프로그램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정리 기준도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순간적인 폭락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막 꽝 하고 밀리지 않아. 왜요? 시가총액이 범접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 쌍방울의 김성태가
LG그룹 3세 그저 구본현이 롤링 해주던 그런 친구가 얼결에 거 깡패 출신이잖아요. 얼결에 쌍방울 인수하기 전에 광림 특장차 광림을 인수한 거예요. 거기서 돈 돌려가지고 쌍방울 인수하고 거기서 돈 돌려가지고 동양에서 이제 공매 나온 업체 그 뭐였죠? 그 저 지금도 상장돼 있는데. 근데 돈 벌어놓으니까 회장님이지 무슨 걔가 깡패야. 어?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애들은 어때요? 시가총액이 물론 18만 원까지 갔을 때에 예?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3배? 2배? 2.5배? 3배라고 쳐도 5조네.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도 그냥 순간적으로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 얼마예요? 18만 원에서 9만 10만 원이 깨져. 그렇게도 밀립니다. 순식간에. 근데 시가총액이 저 정도 올라오고 들어올릴 때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있고 메이저들이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따라붙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비이성적으로 폭락이 나오진 않아요. 하여간 뭐 녹화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금요일장이라 이제 마감 녹화는 좀 제가 좀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래저래 내용도 많고 그래서 검색기 기능 활용하시고 검색기 기능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함께 하셔서 수익 좀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요 밑에 보면은 프리미엄 교육이 있어요. 동영상 교육 9시간짜리 5강 이거 다 들으셔야 돼 사실. 무료니까 다 달라고 그러시고 이번에 교육이 있어요. 체력은 안 되는데 해드려야지 해달라는데 제가 1시간 정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그것만 들어도 뭐 땡큐지. 제가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용철 대표가 종목 검색기 관련해서 뭐 2시간인가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있어요. 두 분이 캔들부터 기초교육을 아주 센 기초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11만 원인데, 예? 11만 원인데 이제 우리 그 몰라 정확치는 않아. 내 뭐 정확히 못 들었어요. 보고만 대충 들었는데 가격은 뭐 예를 들어 11만 원인데 처음 이제 오픈할 때 기준에서 5만 5천 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착순 10명 채워지면은 6만 6천 원, 또 10명 채워주면 7만 7천 원, 또 10명 채워주면 8만 8천 원. 농담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유료 회원님들은 무조건 다 들으세요. 윤정도 1시간 한다 해놓고 보통 어떻게 해? 마감 방송 뭐 30분 할게요. 아니면 10분 하고 말게요. 그리고 1시간 50분 해버려. 근데 교육은 더 대단한 거는 교육은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고 막 홈페이지 보여주고 그게 아니지. 교육은 무조건 교육만 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교육만 1시간 갖고 되겠냐고 솔직히. 예? 예전에 뭐 9시간을 하루 날 잡아서 다이렉트로 그냥 오전부터 저녁까지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제가 너무 안 돼서 교육은 뭐 1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상으로 해드릴게요. 또 너무 길게 해드린다 해놓고 못 해드리면 또 그것도 죄송스러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거래대금 필살기 기준에 저게 1탄이 여기 있구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PPT가 108장이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대금의 흐름들부터 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거래대금부터 해서 어떤 현상이 나냐 정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요게 이제 보통 1시간 이상짜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난티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예제 범위라든가 그런 예제들을 같이 넣어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교육을 제가 1시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나 1시간짜리 교육 듣는데 11만 원이라며 9만 9천 원에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뭐 우리 정회원님들이 이제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나 진짜 공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신청하시는 분들 50% 할인해서 이제 5만 5천 원 진행할 때 그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이쪽에 이제 프리미엄 교육에 있는 요 상품 중에서 기초를 원하시는 분들 기초 그리고 실전 변동성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 교육 자료. 요거 쿠팡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110만 원에 팔고 있는 건데 VOD하고 교육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뒷부분에 요 내용만 별도로 영상 잘라가지고 교육 그 안내 디자인하고 뭐 텍스트 내용 올려드릴 때 포함해서 같이 넣어드리세요. 그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 오셔서 꼭 챙겨가십시오. LS 일렉트릭 8%, 현대 일렉트릭 6.72, 결국은 터져주죠. 그게 윤정도입니다.